예, 이번 시간 역시 리스트에 대한 부분을 좀 몇 가지 다루지 못했던 부분만 좀 다루도록 할게요. 이제 응용하는 부분은 나중에 중국 강좌에서 그때 좀 설명을 드리고요. 우선 문서를 하나 만들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카피를 좀 하고요. 일단은 자, 이거 일단 지난 시간에 했었던 부분은 좀 약간 수정을 좀 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루지 않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리스트가 있으면 해당 그 리스트를 두 개로 나눠서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요걸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이걸 스플릿 리스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리스트 태그 안에다가 자, 리스트 태그 안에다가 예를 들어서 앵커 태그를 이용해서 우리가 보통 그 탭을 탭을 할 수 있도록 했었죠. 그래서 그 부분을 리스트 뷰 리스트 1이죠. 이렇게 스플릿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스플릿 리스트 아이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이콘 설정을 할 때 이런 거죠. 여기에다가 데이터 스플릿 이건 이제 쪼갠다는 뜻이죠. 그래서 아이콘을 가지고 쪼개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만약에 이거 아이콘을 하트로 했다 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앵커 태그를 이용해서 그래서는 요거를 두 개를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두 개가 쪼개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의 리스트가 두 개로 나눠지게 돼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예를 들면 여기다가 뭐 아니면 리스트 1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예를 들어서 뭐 즐겨찾기다. 빠졌네요. 여기다 즐겨찾기 한번 해볼게요. 즐겨찾기 하게 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한번 저장을 하고요. 17로 되어 있나요? 18까지 했었죠. 예. 이거를 19로 설정을 해서 저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로 해서 확인을 해보면 자, 이런 형태로 나와요. 보시면 요건 따로 선택이 되죠. 그쵸? 여기 따로 선택이 되고 요것도 따로 선택이 돼요. 그쵸? 그러니까 두 개가 쪼개지게 되는 그런 것을 의미하죠. 예, 그러니까 아이콘을 이제 저희는 지정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스플릿 아이콘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해볼게요. 저장을 하고 그러면 이렇게 스플릿 아이콘이네요. 그러니까 아이콘이 이제 요거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역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만약에 이제 이거는 이제 이렇게 계속 작업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여기는 뭐 즐겨찾기로 되어 있는데 단지 아이콘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즐겨찾기 아이콘은 사실 따로 있죠. 만약에 여기 내용이 안 들어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안 들어가 있을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이거는 따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즐겨찾기로 보통 여기를 많이 표시를 하죠. 예, 즐겨찾기 또는 뭐 삭제라든지 그러니까 쪼개서 사용할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리스트에서 하나는 만약에 삭제다. 자, 삭제하는 경우에는 여기다가 데이터 아이콘을 따로 넣어주시면 돼요. 데이터 아이콘 델리트 이런 식으로 해서 넣어주고 확인을 해보면 이건 삭제 아이콘이 뜨는 거죠. 그쵸? 이런 식으로 링크는 이제 제가 따로 걸어주면 되고요. 만약에 아이콘 설정을 안 하면은 기본 값으로 허트라고 하는 값이 들어갑니다. 만약 즐겨찾기인 경우에는
이 부분은 즐겨찾기 아이콘을 넣어주면 되죠. 즐겨찾기 아이콘의 아이콘 이름이 주로 이제 어떤 걸로 하나요? 이제 별표로 하나요? 그렇죠? 즐겨찾기는 별표로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스타로 설정을 하죠. 여기를 스타로 한번 해볼게요. 스타로 해주면 저장을 하고 기본값이 이제 즐겨찾기 형태의 아이콘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리스트를 두 개로 쪼개서 만약에 사용해야 될 경우 그럴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리스트 3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여기도 즐겨찾기로 하겠다 라고 한다면 요거는 지워주면 돼요. 자, 이거 지워주시고 즐겨찾기로 해주면 되고요. 만약에 또 다른 아이콘을 넣겠다 한다면은 아이콘을 또 다른 아이콘으로 넣어서 사용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을 따로 하나 더 추가시켜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플러스다, 플러스로 해서 확인을 해보면 자, 이와 같이 즐겨찾기 우리가 아이콘 데이터 아이콘 속성을 지정하지 않은 부분은 그대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즐겨찾기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요거를 이제 한꺼번에 묶으려면 자 인셋을 주면 되겠죠. 인셋을 줘서 묶어주면 좀 더 보기가 UL에다가 묶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 인셋을 true 값으로 주면 데이터 인셋 자 true로 설정을 해주면 저장을 하고요. 이렇게 해주면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앞에서 설명드리지 않았던 부분이라서 제가 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필터링 부분에서 좀 더 몇 가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얘들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예. 일단 요거 전체 카피를 해서 하나 더 추가를 해 보도록 하죠. 여기 DIV가 전부 빠졌네요. 예. 이 내용을 좀 지워주시고 요거를 저장을 하시는데 20번째 일단 데이터 필터를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ul 데이터 롤을 해주시고요. 리스트 뷰로 하고요. 그리고 데이터 필터 값을 좀 설정을 할게요. ul에다가 데이터 필터 true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true 값 설정을 하고요. 리스트에다가 자 데이터 롤을 설정해 주시는데 데이터 롤은 리스트 디바이드로 해가지고 일단 분리를 하는 거죠. 예. 리스트 디바이더 분리를 해서 자 여기에다가는 제목으로 뭐 봄이라고 해볼까요? 봄. 스펜으로 처리를 하고요. 클래스 설정을 좀 할까요? 예를
들면 카운트 그러니까 해당 리스트의 개수를 표시하는 거죠. 이거 앞에서 한번 했었죠. 예, 카운트 해가지고 리스트는 하나만 나오도록 봄과 관련된 리스트를 뭐 하나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봄도 좋고 그냥 뉴스 원으로 할까요? 예를 들면 야구로 합시다. 야구. 자, 프로야구 알기 쉽게. 그리고 리스트를 하나 만듭시다. li 해서 리스트를 하나 만드시는데요. 데이터 일단 필터링을 하는데 그 필터링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잠시 후에 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앵커 태그를 이용해서 일단은 자 이와 같이 링크를 삭제를 하고 좀 제거를 하고요. 우선은 그 이미지를 좀 불러올게요. 네이버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좀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적당한 스포츠와 관련된 뭐 야구와 관련된 이미지를 좀 불러올까요? 그러면 보니까 여기 이게 있네요. 아이콘이 있는데 요거를 이미지를 좀 갖고 오고 싶은데요. 보면 이미지가 자 이미지를 찾을 수가 없네요. 여기 있네요. 그쵸? 184, 184, 58로 되어 있네요. 이거 좀 카피를 해봅시다. 보세요. 카피. 레건트 해주시고, 이미지를 좀 이용을 해서, 그 사용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붙여넣기를 하고요. 일단, 이런 건 다 생략을 하고요. 위스, 썸네일로 사용할 때는 80이 맞습니다. 그래서 80으로 설정을 할게요. 80, 그 다음에 하이트도 역시 80으로 해가지고 이미지를 80 by 80 픽셀로 설정을 해줍니다. 이렇게요. 이미지를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가져와 볼게요.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NC였죠. 예, 그래서 여기다가 H3로 해서 H3 제목을 NC 다이노스인가요? 네. 자, NC 다이노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p 태그를 이용해서 김경문 감독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예, 김경문 감독 그 다음에 카운트 여기 카운트 부분은 뭐 스팬을 이용해서 카운트를 뭐 아무거나 적어도 상관은 없어요. 뭐 사실은 뭐 카운트 숫자만 적을 뿐이 적는 것이 아니라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이제 적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이걸 이제 응용하시면 되겠죠. 리스트 카운트 해주시고 여기다가 어떤 우승이다라고 가정했을 때 우승? 아니 우승이 아니죠. 뭐라고 할까요? 2위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NC 다이노스 해가지고 위 이렇게 하고요. P를 이용해서 예를 들면
클래스 UI li의 aside, 그쵸? aside p 적어주고요. 예를 들면 여기다 뭘 적을까요? 연고지가 뭐 창원이다. 그럼 창원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마산인가요? 마산인지 창원인지 어쨌든 이렇게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저장을 하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로 다시 돌아와서 리스트죠. 예, 여기에서 20인가요? 20번. 자, 20번 치면 자, 이렇게 보이죠? 예. 창원이고 뭐 2를 했고 뭐 등등, 네,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겠네요.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응용하시면 돼요. UL에다가 뭐 데이터, 예를 들면 데이터 인셋을 주시는데 true 값으로 주겠다, 뭐 이렇게 주면 얼마든지 그걸 활용을 해서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요. 그죠? 자, 일단은 프로야구 뭐 한 개 팀에서 적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 내용을 그대로 좀 카피를 하고요. 제목을 K리그로 해보겠습니다. UI도 뭐 예를 들면 한 2개 정도를 좀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자, 그리고 좀 카피를 합시다. 네, 카피를 해서 붙여넣기를 하고 사이트로 한번 가볼게요. 어떤 축구팀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구 보시면 어디를, 요즘 어디가 유명한가요? 일단은 축구에 구단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 있네요. 검사, 일단 괜찮은, 요즘에 일단 유명한 팀이 이거 유명한가요? 그래서 이미지 주소 복사합시다. 네. 전북 현대, 예, 전북 현대. 그러면 여기에다가 주소를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붙여넣기를 넣어주고요. 자, 그리고 전북 현대, 전북 현대. 감독은 최강희 감독. 예. 이름 예를 들면 여기는 전북이라고 할게요. 자, 한번 잠깐 볼까요? 저장을 하고 데이리스트로 돌아가서, 자, 이렇게 표시가 됐고요. 하나 더 추가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번에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요거를 이미지,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좀 복사를 할게요. 이미지
주소를 복사해 주시고 다시 돌아와서 이 내용을 하나 더 카피합시다. 그래서 이번에는 서울 FC인가요? 자, 서울 유나이티드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서울 유나이티드 해주시고 감독은 누구죠? 황선홍 감독인가요? 2위 서울. 자, 주소는 복사를 해야 되겠죠? 복사를 했으니까 붙여넣기 컨트롤 V. 그렇죠? 약간 틀리죠? 네. 리스트를 하면 저장을 하고요. 똑같은 내용이네요. 이게 잘못 갖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유나이티드에서 이미지 주소 복사. 저장을 하고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걸 하면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단 두 개의 리스트를 추가를 했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이 필터링을 할 때 예를 들면 NC라면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뭐 검색을 할 때 전북 현대 이런 식으로 검색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다 검색어를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검색어를 지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 디바이더 밑에 리스트에다가 데이터 필터 텍스트라고 하는 검색어를 지정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자, 리스트가 있어요. 이렇게 리스트가 있으면 여기에다가 데이터 필터 텍스트 텍스트를 지정을 하고 예를 들면 검색어를 제가 A라고 한번 해볼게요. 저장을 하고 리로딩을 한 다음에 A라고 입력을 하면 다시 A라고 입력을 하면 자, 이렇게 내용이 뜨죠. 그렇죠? 그러니까 검색어를 지정을 하면은 그 검색어가 뜨는 거예요. N을 입력하면 N이 뜨질 않죠. 검색어 A를 하게 되면 A가 뜨는 거죠. 그럼 검색어를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여기다가 창원이라고 한다. 그럼 창원에 관련된 검색어가 저장을 하고 검색어를 입력을 할 때 자, 여기에 창원 했을 때 그 내용이 뜨는 거. N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N을 넣으면 N이 뜨지 않아요. 그러니까 해당 검색어로 검색하는 방법이죠. 그렇죠? 만약에 연고지를 가지고 한다면 이걸 이렇게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만약에 축구 같은 경우에 여기서 만약에 축구다. 축구 예를 들면 그냥 여기는 현대라고 할게요. 현대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뭐 서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여기는 창원 저장을 했죠. 다시 한번 리로딩을 해서
자, 여기다가 서울, 그렇죠? 서만 쳐도 나오죠. 그 다음에 창원, 네. 그리고 현대, 그렇죠? 그래서 이처럼 이게 리스트가 많을 경우에, 해당 리스트가 많을 경우에는 이렇게 같이 이제 필터를 이용해서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러한 리스트 상에서 좌표를 가져올 수가 있죠. 요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그 필터링을 했을 때와 거의 비슷하긴 한데, 이렇게 이제 검색어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 활용을 하시라는 의미에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리스트 부분은 이거 외에도 이제 좀 다양하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좀 추후에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저희가 배워야 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뭐 제이슨이라든지 이런 다른 jQuery 모바일과 좀 함께 곁들여서 이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뭐 데이터 처리를 위한 뭐 제이슨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뭐 에이작스라든지 이런 것 등에 대한 기법 등을 배우고 나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리스트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번에는 툴바를 학습하기 전에 한 가지 더 테이블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테이블도 모바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 방법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메인 부분을 좀 지워주시고요. 저장을 하고요. 21번으로 해서 테이블을 확인하는 방법을 좀 보도록 할게요. 제목은 테이블로 하도록 할게요. 테이블은 이제 테이블 태그를 이용을 합니다. 보통 이렇게요. 테이블, 테이블 이렇게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안에는 보통 이제 제목줄을 나타내는 테이블 헤드라고 하는 태그가 있고요. 그러니까 제목을 나타내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제목을 나타내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제목에 각각의 그 칸이 있어요. 칸이 있는데 그걸 TH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TH로 표시를 합니다. 이거 보통 이제 테이블을 쓸 때는 보통 이제 데이터 롤 해가지고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굳이 안 적어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기본 형식이니까 데이터 롤을 테이블로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클래스가 있습니다. 클래스 있는데 이 클래스는 뭐 UI responsive 테이블 UI responsive 해주고 한 칸 띄워주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은 뭐 스트로크 테이블 스트로크 그리고 데이터 모드는 칼럼 모드가 있어요. 일반 그냥 칼럼 형태로 사용하는 거죠. 열로 표시해주는 자 칼럼 네, 이렇게요. 칼럼 형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통 지정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제목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죠. 제목 1, 그 다음에 요거 좀 카피를 해서 예를 들면 하나만 더 만들까요? 4개를 만들어서 표현을 한다면 제목 1, 그 다음에 제목 2, 그리고 제목 3, 제목 5에서 4개로 제목을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제목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바디가 있겠죠. 실제 내용이 들어가는 부분. 그래서 이걸 t 바디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t 바디 부분은 역시 마찬가지로 위에 제목이 4개니까 칸이 4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행을 의미하는 거죠. 첫 번째 일종의 표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이건 제목행, 이거는 첫 번째 행. 예, 만약에 두 번째 행을 만들겠다면 tr을 2개를 만들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 td를 이용합니다. 요거는 이제 똑같아요. 웹사이트에 사용하는 표와 똑같은 개념으로 그래서 여기는 뭐 내용 1
내용 1 카피를 하고 붙여넣기, 내용 2, 내용 3, 내용 4로 하고요. 그 다음에 내용 3, 내용 2, 뭐 이런 식으로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테이블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종의 뭐 그리드와 좀 비슷한 개념이 되겠죠.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예요. 이걸 일단 저장을 하고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21번이죠. 21번. 자, 이런 식으로 표현. 제목은 약간 좀 두껍게 표시가 되고, 글씨체가 스트로크 표시되고, 그 다음에 내용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죠. 근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또 다른 내용을 추가하겠다 라고 한다면 두 번째 행이 보이게 되겠죠. 여기에는 그리고 저장을 해서 보면 행이 두 개인 이런 형태의 테이블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여기 보시면 그 데이터 모드에 보면 칼럼 형태로 되어 있어요. 칼럼 형태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 데이터 모드를 뭐 다른 걸로 바꾸겠다. 얼마든지 바꿀 수 있겠죠. 일단 모드를 리플로우라고 하는 모드가 있어요. 리플로우라는 모드가 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리플로우. 자, 이걸 일단 저장을 하고요. 자, 한번 리플로우 모드로 변경했을 경우 어떤 형태로 보이는지 보도록 합시다. 이런 식으로 제목 1, 2, 3, 4가 첫 번째, 이게 이제 첫 번째 행이죠. 첫 번째 행에 있는 내용이 이와 같이 4개가 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의 내용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그 리스트 목록처럼 이런 식으로 보이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쭉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 그 세로로 이제 보이는 게 리플로우 모드입니다. 그래서 리플로우 모드라는 거, 이것도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칼럼으로 많이 사용하겠죠. 칼럼 모드로 해서. 자, 칼럼 모드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칼럼 모드라는 칼럼의 토글이라고 하는 모드가 있어요. 자, 이것도 재미난 건데요. 토글이라는 게 있어요. 칼럼 토글. 이 칼럼 토글은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 일단 그 토글 버튼을 하나 추가를 시킵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이때는 토글을 추가시키는 버튼이 데이터 칼럼 데이터 칼럼 btn이라고 하는 btn 텍스트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토글에 사용할 그 내용을 적어줍니다. 토글 키라고 할까요? 토글 버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토글 버튼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이제 각각의 요 각 칼럼에다가 프라이어티 우선순위를 넣어줍니다. 예를 들면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게 만약에 제목 2다. 제목 2 칼럼에 해당이 된다. 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 프라이어티 그렇죠? 프라이어리티 값이 1이다. 이거 좀 카피를 해볼게요. 이렇게 쭉 카피를 해서 만약에 제목 2와 제목 3이 프라이어리티가 2고 만약에 그리고 제목 1이 제목 1과 제목 4가 프라이어리티가 두 번째 그리고 제목 1도 두 번째 이건 세 번째라고 해볼까요? 네, 세 번째라고 합시다. 한번. 자, 이 경우에 프라이어리티가 높은 것 등을 이용을 해서 토글 키를 이용해서 보이게 할 건지 보이지 않게 할 건지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한번 저장을 하고요.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죠. 자, 한번 리트에서 없어졌네요.
1이죠. 자, 이렇게 토글 버튼이 생겨요. 그러면 토글 버튼을 보면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우선순위가 1인 것만 화면에 보여요. 제목 2와 제목 3이 보이죠. 그쵸? 자, 한번 보세요. 보면은 프라이어리티에서 1인 게 제목 2와 그 다음에 제목 3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보여야 된다는 얘기죠. 우선순위로. 그래서 이제 내용이 만약에 긴 경우에는 화면에 보이기가 힘드니까 이런 식으로 우선적으로 보여야 할 내용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톡을 선택을 한 다음에 만약에 제목 1과 3은 2와 3은 꼭 보도록 하고 나머지 것들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높은 것들은 그 제목 4를 선택을 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목 4를 보이게 한다던가 그 다음에 제목 2를 보이게 한다던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높은 것들은 미리 보이게 하는 거예요. 화면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머지 것들을 보게 하겠다 그러면은 제목 4를 본다든지 그리고 제목 2를 선택을 해서 나머지 칼럼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바로 토글 버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뭐 더보기 예를 들어서 토글 버튼이라는 것보다는 뭐 더보기 자 더보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해주는 것이 오히려 더 직관적일 수도 있겠네요. 더보기 하면은 자 제목 2를 본다든지 제목 4를 더 보겠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토글 키를 이용해서 그 내용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어리티를 이용해서 재미난 기능이죠. 예,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테이블은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도록 할게요.